주는 것이죠. 우리가 KTX가 아무리 좋고 마차가 아무리 좋고 자동차가 아무리 포르쉐가 좋고 뭐 좋아도 좋은 도로가 깔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람보르기니 아무리 멋있어도 도로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도로 없으면 그 도로가 바로 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 이렇게 잘 돼 있어야 거기에 정신이 굴러가고 정신이 활동할 수, 정신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도 그런 거를 연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읽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읽는 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는 거, 이거를 제가 많이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몸입니다. 내 입이 소리를 내고 내 귀가 그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바디, 몸의 시작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이번 시간에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무엇을 읽느냐, 뭐 다 읽어도 신문 읽어도 되고 뭐 인터넷 읽어도 되겠지만 좋은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좋은 이제 뭐 글을, 좋은 소설, 시의 일부, 좋은 소설의 일부분, 좋은 시라든지 또 수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좋은 지혜의 격언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스타니 빠따를 제가 예전에 소리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타니 빠따의 내용들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경전 같은 것들의 일부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좋은 글을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 입으로,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가운데 내 귀도 듣고, 그런 가운데 내 전체가, 내 전신이, 나 존재 전체가 그 글 속에 쫙 같이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좋은 글도 있지만 제일 1등은 내가 쓴 글이, 아까 이전에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글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쓴 글. 그리고 좋은 글, 이렇게 수필이나 시나 좋은 인문학적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고, 또 더 좋은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남이 나한테 써준 거. 친구가 써준 거 혹은 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써준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거 꼭 지금 써준 거면 더 좋죠. 야, 아무개야 지금 너무 힘들지, 꼭 일어서, 이런 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 때는 이때 써주는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이건 좋은 건데 잘 없습니다. 옛날에 거라도, 옛날 학창시절 거라도, 아니면 옛날 생일 카드라도, 옛날 오래전에 남들이 나한테 글 써서 준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에겐 이런 사람들이, 물론 지금 내가 안 알리고 있어. 뭐 이거 알리고 있고 서로 알고 있어서 나한테 위로해주면 더 좋지만, 내가 지금은 이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이런 글을 주고받으며 있었지.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내 주변에 진심으로 이렇게 나에게 글을 써주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 이런 생각.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친구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친구야 축하해,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소리 내어서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일단 읽어보세요. 무슨 뭐 거기 뭐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읽어보세요.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입술로, 그리고 내 귀로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읽는 거는 평상시에도 좋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이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 내 입으로 이렇게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요즘에, 옛날에는 사실 잘 없었습니다. 요즘에 낭송 프로그램 있죠. 이게 없던 건데 최근에 생겼어요. 근데 이거 정말 누가 처음에 이렇게 어디서 생겼지, 굉장히 좋은, 옛날 우리 학생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죠. 문학의 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 같은 거 발표하고 읽고 그랬는데, 옛날엔 그런 거 참 좋았는데, 요즘엔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낭송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뭐 저를 비롯해서, 아이고, 저 뭐 그냥 답답한 일을 왜 하냐. 눈으로 빨리 읽어야지. 뭐 이렇게 천천하게, 천천히 답답하게.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뭐 읽을 때도 그냥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깊이 못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빨리 이거 주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막 그냥
항상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입으로 직접 해보세요. 직접 입으로 읽고 듣고 또 남이 읽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분명히 달라져요. 왜 낭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 봐도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읽게 되면 학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언어나 뇌의 발달이 훨씬 더 좋고 정서에도 좋다는 건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도 거의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입으로 내가 하고 내 귀가 동시에 듣고 내 눈이 그 글을 보는 거죠. 세 가지가 같이. 근데 그 세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지금 그 글에 같이 인발브라고 그러나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지금 현재 이 글에 쫙 연관되어서 함께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 언뜻 보면 눈이 더 중요하지. 일상에서 우리가 눈이 9냥이라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각이 가장 중요하죠. 뭐 아무래도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내면의 깊이나 또 중요한 어떤 밀도라고 하죠. density, 밀도, 무게감 이런 것은 듣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영향력이 크고 셉니다. 그래서 시각은 우리 본능과 관계되어 있어서 우리를 전체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 TV가 제일 좋죠.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힘은 라디오가 더 있다는 거예요. 라디오가. 이거는 거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라디오가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깊이 이끌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강한 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청각이 동원이 되면은 더 효과가 있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 왜 중요합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연주의 행위도 참 귀하고 연주하는 가운데 연주자도 참 내면에 엄청난 좋은 걸 느끼지만 우리가 듣는 사람에게도 귀로 다가오기 때문에 음악이 크게 좋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음악은 아직도 스테레오 듣잖아요. 영화 같은 거는 돌비 시스템, 하이 서라운드 시스템 해가지고 영화는 굉장히 사운드가 복잡해지지만 음악은 아직도 스테레오로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음악은 청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깊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발달되어 가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귀병을 앓아요. 귀에 고름이 생기고 귀병. 그럼 아무래도 듣는데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귀병을 이제 알았을 뿐인데 실제로는 보면은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데 다른 아이보다 발달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좋은 걸 듣고 잘 듣고 좋은 음향을 듣고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귀가 아프면 이게 귀가 아프니까 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특히 초등 과정에서 어린아이들 과정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아무래도 언어나 행동이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우리나라 분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유창하게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그게 좋게 전달이 안 돼서 아이들이 이제 충분한 우리 문화나 우리 언어에 대한 노출이 좀 적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다문화에 대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식을 먼저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을 하셔서 특히 아버지가 더 많이 얘기를 또 하시고 아버지가 더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또 주변에 친척을 더 데려다가 같이 지낸다든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또 아이를 조금 더 그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우선 필요하겠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는 더 잘 될 확률이 많습니다.
다른 문화의 개체가 둘이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곱하기, 다문화가 모이면 장점만 곱하기 2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특히 다문화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엄마는 저 먼 데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렇지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가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되지만 엄마의 나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게 많단다. 그래서 엄마의 문화나 엄마의 언어를 소중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죠. 아이고 어렸을 때 한국 거만 배워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외국 거도 배우고 하면 애가 떨어지지.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의 뇌는 그 정도를 수용 못하는 용량이 아닙니다. 50개 국어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뇌가 무슨 뭐 어디 외계인처럼 크겠어요? 아이 때는 약간 늦을 수 있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걸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엄마의 나라의 문화 좋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아빠의 나라의 이 좋은 문화도 네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혹시 지금은 조금 엄마가 약간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 문화가 약해서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너는 장점이 많을 거야. 진짜로 다문화의 자녀들은 훨씬 더 나중에 다양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생적으로 더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문화끼리 만나면. 그래서 엄마의 문화나 엄마의 언어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거 할 때는 엄마가 노련하잖아요. 날 거니까. 그 노련한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을 아이에게 또 보여주고 또 엄마가 약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신경 써서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죠. 엄마는 이런 부분을 너한테 다 못 해주니까 네가 조금 더 이렇게 해봐. 아니면 또 아빠가 좀 노력해서 다른 여건을 이제 좀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나아가면은 이 아이는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청각적인 발전의 부분을 다문화아이가 조금 덜 배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만 써주면 좋은 아이로 두 배의 아이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뭐 조금 얘기가 곁길로 나갔지만은 낭독이라고 하는 거, 직접 말로 하고 내 말로 하고 내 귀로 듣는 거, 이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내 정신에 큰 힘으로 당연히 학습 능력은 뭐 훨씬 더 좋고요. 학교 다닐 때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더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리 그 학습 외에도 우리의 삶에도 굉장한 도움을 준다. 아주 옛 시절에 그 의식 같은 리추얼, 종교 의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리추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추얼 할 때 이때도 이미 낭독 문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집단, 이 커뮤니티, 청중들이 쫙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 그 인도하는 사람이 그 낭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전의 일부를 낭송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이제 다지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한 걸 쓴 것을 쫙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자세도 바뀌고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제 다져지는 것이죠. 낭송에서 옵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행사를 많이 했죠. 단체 행사할 때 누가 쓴 글을 이렇게 낭송할 때, 편지를 읽을 때, 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큰 감동을 얻고 정말로 많은 말로 못할 것들을 얻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옆에서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제 성경책을 이게 성경책도 재밌는 내용도 있지만 정말 의미를 모를 내용들은 많거든요. 하여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냥 금방 스르르 잠이 듭니다. 코를 드렁드렁 걸고. 뭐냐면 우리가 낭송하는 거를 이렇게 귀로 들으면요. 이것도 뭐 약간 뭐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 뇌에는 이렇게 뇌파가 있습니다. 파가 있는데 이 뇌파도 이렇게 주파별로 이렇게 좀 양상이 있잖아요.
고주파로 가면 흥분하는 거고, 조금 저주파로 가면 릴렉스 되는 건데, 낭송을 많이 이렇게 옆에서 좀 읽고 그러면 뇌가 릴렉스가 돼서 저주파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낮으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고, 더 낮으면 그게 잠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다는 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도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쓴 글, 이 어려울 때 내가 썼던 거, 또는 다른 좋은 이야기들, 지혜의 이야기들, 인문학적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남이 나에게 준 거, 최근에 준 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혹시 그런 게 없더라도 옛날 거라도 이렇게 꺼내봐서 읽어보면 정말로 큰 힘이 나고요. 내 전인이, 나의 전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여기도 뇌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뇌파도 이렇게 제가 뭐 좀 보니까 뇌파라는 게 종류가 이렇게 알파파, 이게 알파파가 가장 이제 내추럴한 상태죠. 이게 좀 더 세면 베타, 조금 더 세면 감마가 되는데, 베타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 감마로 가면 이제 뭐 흥분 상태로. 그러니까 좀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적절하게 빠를 때가 가장 이제 한 베타 정도 되면은 약간 이렇게 신경이 좀 가는 거죠. 스트레스. 감마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랬어? 뭐 흥분 상태로. 그러니까 참 참 재미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 어떤 뇌에 이렇게 영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영역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귀로 이렇게 쫙 들을 때, 이때 어떤 그 뇌 영역 중에 베르니케라는 영역이 있고요. 브로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베르니케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언어적인 그걸 이해하고 또 이렇게 습득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이고, 브로카 영역은 이제 언어를 표현하고 구사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사람 이름이 학자 이름이에요. 베르니케. 이 베르니케는 독일 학자고, 브로카는 이제 프랑스 학자 같아요. 그러니까 베르니케는 이제 이렇게 언어를 읽거나 이해하거나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이고, 브로카는 표현해내는. 그게 만약에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있다 그러면 말을 표현을 못하죠. 또 베르니케 영역이 좀 약화된다면 말을 만들어내는 그 문장이라든지 이런 게, 범죄인들 좀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말을 해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의 정신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로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 이런 영역이 아주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자꾸 발전하고 좋아지는, 이런 게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뇌가 건강해지고 젊어지겠죠. 그리고 의욕으로 차오르게 되고, 가능성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좋은 쪽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런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리고 이제 그냥 눈으로 읽는 것만 낭독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중간쯤 되는 알파파,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알파파가 우리를 다 이렇게 감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알파파는 여기까지는 맨정신으로 제일 좋을 때고, 이게 이제 세타파로 가면 이거 아주 더 낮아집니다. 이거 이럴 때는 그냥 너무 차분해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 그래서 뭐 델타파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델타파 정도 되면 이제 뭐 더 그냥 뭐 우리 왜 개나 고양이 유튜브에 보면 그냥 이렇게 탁 뻗어 자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릴렉스가 더 많이 돼가지고 쭉 뻗어버리는 이제 그런 때가 되는 거고, 정신이 있을 때는 요 알파파의 상태, 요 알파파의 모습이 가장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요게 뭐 8에서 한 13 된다고 그러네요. 요게 8에서 한 13Hz 정도. 요 정도가 제일 좋고, 이쪽 이제, 베타로 넘어가면은 좀 세지네요. 13에서 한 30 정도 되고, 감마로 넘어가면 이제 30Hz 이상. 이때 되면 이제 더 복잡해지면서 뇌가 흥분 상태로 가요. 이쪽은 이제 더 낮아지는 거. 그게 우리가, 가만히 듣고, 또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남이 쓴 글을 남이 읽을 때를 듣고, 또 내가 읽을 때 듣고, 그렇게 되면 내 뇌파도 평정심을 찾고, 긍정적인 또 가능성 쪽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작동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전인적인, 전체적인 좋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천천히. 많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한 30분씩 소리 내서 이렇게 뭔가를 읽어보세요. 좋은 지혜의 격언을 읽어도 좋고, 좋은 경전을 읽어도 좋고, 또 좋은 소설의 일부분, 또는 철학적, 인문학적인 글도 중요한 부분들 일부분 떼서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일어서야 되겠다. 내가 좀 나아가야 되겠다.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내가 쓴 글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남이 쓴 글이 있으면 참 좋죠. 아무게 힘내. 아니 옛날에 아무게 우리 친구지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주었던 글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모아놓으세요. 버리지 말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군대 시절에 있을 때 우리 그 친구들이 보내줬던 글이 제 이제 추억록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 버리지 않고 모아놔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친구에게 보내줬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다. 너무나 보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우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던 그때.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 감동이 몇 배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남이 써준 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살다 보면 또 이사하다가 다 잊어버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열심히 읽어도 됩니다. 없더라도 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여담이지만 사실은 이 강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힘들 때 내가 글을 써서 주자.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1억 원짜리 보험 드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좋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우디나 포르쉐를 안 사줘도 정말 그 아픈 이에게 좋은 겁니다. 정말 나랑 가깝지 않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저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좀 상사한테 맨날 혼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럼 그분에게 무슨 대리 힘내세요.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써줘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힘이 됩니다. 당연히 식구지간에 써주면 좋죠. 엄마라도 아빠라도 형제라도 또는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 엄마 아빠 또는 아무개 동생아 뭐 딸아 이렇게 하지. 직접 써서. 이메일을 이렇게 쓰는 것만 직접 써서 이렇게 주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큰 힘이 되는. 혹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아플 때도 있죠.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이 힘들 때 위로의 글을 이렇게 써서 줘보세요. 이거는 꼭 나중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는 건요, 내가 남아돌 때만 남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네이션을 하고 기부를 하는 사람이요, 내가 남아 돌아서만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많죠. 빌 게이츠나 뭐 저커버거나 이런 사람들 많지만, 내가 빠듯하게 살면서도 내 걸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나는 어려운데도 내가 먹을 걸 남에게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부입니까? 그런 기부가 정말 더 소중하죠. 정말 우리가 사막에서 지금 물이 딱 이만큼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절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소중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 근처에 있는 사람, 그렇게 가깝지 않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 또 저 한 다리 건너에 있는 친구라도 그가 힘들 때
써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되고 사실은 나에게도 힘이 돼요. 내가 아프지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내 상처도 왠지 내가 덜 아픈, 내 상처도 왠지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습니다. 남을 위로해 주는 존재가 나 자신을 위로를 못 해주겠어요? 남을 위로해 주면 나도 이렇게 저절로 내 마음도 편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글이라도 내 입으로 읽게 되면 우울한 마음도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나의 감동이 훨씬 더 배가 된다는 거, 훨씬 더 배가 된다는 거. 감동이 있지만 내가 입으로 읽고 들으면 훨씬 더 몇 배로 더 이것이 커지고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좌를 통틀어서 강조한 게 있죠. 관계, 남 관계 좋지만 남이 없을 때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내가 읽고 내가 소리내어서 내 귀로 들을 때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하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다독거려 주게 되고 내 전체가 평안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1순위는 내가 힘들 때 쓴 글이 단연코 으뜸입니다. 내가 썼던 글, 나는 지금 힘들어,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일었을 거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반드시 해낼 거야, 또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가 자꾸 이제 자기를 다지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강해지고 내 목표가 눈앞에 선해지고 내가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 무슨 논리나 뭐 법칙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경험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 더 많은 좋은 힘, 또 회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